본격 혁명성 검증 프로젝트 혁명의 아침.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마련된 본격 혁명성 검증 프로젝트 혁명의 아침,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지났습니다. 설 연휴 기간 무척 추운 날씨였죠. 눈도 꽤 많이 오고요. 그 추운 날에도 박근혜 탄핵과 더 좋은 대한민국을 외치는 수십 수백만의 촛불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호시탐탐 재반격을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촛불 혁명이 끝까지 성공해서 시민들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시작하는 프로젝트, 본격 혁명성 검증 프로젝트 혁명의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혁명의 아침이란 말을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 사실 혁명이란 말이 워낙 센 말이기도 하고, 특히 이 혁명성 검증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우리 혁명성 검증이 뭐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혁명성 검증은요, 바로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촛불로 대변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과연 어떤 후보가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가, 어떤 후보가 촛불 혁명을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누구시죠? 네, 저는 혁명의 아침 1부를 함께 진행하게 된 이진선 뉴스캐스터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우리 미모와 좋은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자, 미모와, 네. 자, 우리 혁명의 아침에서 앞으로 혁명성을 검증할 대상자는 그럼 누구죠? 네, 촛불혁명 가운데서도 시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아,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 시위 중에도 혁명적인 변화, 촛불 혁명 이런 말을 가장 먼저 써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과연 말로만 혁명을 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혁명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말로만 하시는 건가 진짜인가? 자, 요거는 광고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첫 번째 방송이니만큼 없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혁명의 아침 1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1부 코너는 어떤 코너죠? 네, 혁명의 아침 1부는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을 검증하는 코너인데요. 네네. 신문과 방송의 주요 보도를 중심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을 샅샅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아,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미모와 같이 목소리도 좋고. 계속 띄워주시네요. 뭐 혁명성 검증도 잘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아이, 그럼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있습니까? 네, 이 방송이 이제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내일이니까 이제 네네. 어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31일 바로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중앙당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는 참배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돼 이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라며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인권 침해한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요, 소수의 불의한 기득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약자들이 지켜지는 그야말로 정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하려고 한다고 경선 출마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방명록에도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불의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부러질지언정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평소 갖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말이죠. 친일 독재 세력인 이승만, 박정희에게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다. 아, 이 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작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은 이 시장이 작살내야 할 대상으로 꼽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진석 캐스터, 어우, 네. 진짜 이 방송 나가면 네. 팬들이 엄청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감히 대본에 있는 말만 할까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또 전해주시죠. 네, 5.18 묘지에서 눈물 떨군 이재명, 광주는 이재명을 투사로 만들어준 어머니라는 기사가 떠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은 대학생 이재명을 투사로 만들어준 사회적 어머니라면서 광주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광주 민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마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탄생시킨 광주의 기적이 문재인 전 대표와의 당내 경선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진정한 변화와 공정한 사회로의 출발은 광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경선은 여론조사와 달리 행동하는 소수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야권의 적극적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정통 민주 세력인 야권 출신으로 만들어진 정치 세력이 생겨난다면 단일 대우를 만들어 반드시 이겨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3지대로 거론되는 정치 세력과의 연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책임져야 할 세력, 사람이 함께하는 빅텐트 형식의 제3지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혼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제3지대 이야기는 다음 뉴스에 또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때 자세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광주 방문 뉴스 마저 전해주십시오. 네, 중앙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광주 5.18 묘지를 찾은 이 시장은 분향을 마친 뒤 윤상원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작성한 방명록에는 민주세력 대통합으로 제대로의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광주 정신의 명령일 것입니다. 라고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첫날부터 아주 바쁜 행보를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광주 방문에서는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함께 동행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같이 가셨군요. 네네. 이 김혜경 여사는 그 세월호 팽목항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던 모습이 전해져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남기셨던 분이죠. 그리고 참 아무래도 네.
이 광주가 민주당 경선의 첫 번째 장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광주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제3지대 관련해서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종인 의원과 제3지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박원순 두 분이 김종인 의원과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을 언론이 전망한다라는 질문에 저 말고 다른 이재명이 있느냐?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관련된 방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그러세요. 이른바 친문 주류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중간에 지금 이제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한 후에 네. 이재명, 박원순 두 분이 김종인 의원하고 손잡고 제3지대로 갈 가능성 이런 걸 조심스럽게 막 언론이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더군요. 이재명이요? 예, 이재명 시장이요. 저 말고 다른 이재명이 있나 보네요. 다른 이재명 얘기입니까? 동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그럴 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고 특히 당적을 오락가락하는 거는 근본 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 당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한 예? 제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승부를 봐야지 뭐 여기 불리하다고 나가고 예? 유리하다고 또 가고 이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저는 당적, 정치적 입장 또는 현안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치고 예.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책임지는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아하.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지사하고 통화하셨대요. 뭐 위로 전화도 하고 이게 혹시 그런 시그널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저는 뭐 박 시장님께서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적을 옮기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야권 민주 세력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국민적 과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3강구도 4강구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여소야대 국면을 가지고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기고 예. 이기되 내용 있게 이기고 이긴 다음에도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제대로 해내라는 것인데 누구 이기라고 국민이 정권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는 민주 세력 대통합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는 좀 박 시장님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적은 저도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게 해놓고 예. 지금이라도 야권들이 대통합할 수 있게 예. 야권 연대를 할 수 있게 모두가 나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종인 의원이 제3지대로 간다고 전망하신 기자분들 오보입니다. 오보. 그죠. 아이. 자, 이거 뭐 갈라치기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기자분들이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기사로 쓰는 거는 뭐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송에서도 잘 나오긴 했지만 이재명 시장님의 평소 스타일을 본다면 절대로 그 제3지대로 움직인다는 전망은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선 뉴스캐스터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네, 이 혁명의 아침이 사실은 저한테도 조금 큰 도전이었는데 저보다 더 큰 도전을 하고 계시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혁명에 제가 조금이나마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네 만족합니다. 네. 뭐 혁명에 이제 동참한다는 얘기인가요? 아이 그럼요. 혁명 동지인가?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진선 뉴스캐스터 목소리도 좋고 미모도 출중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 요약본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내후 외환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일 독재 부패 세력 때문에 외교 안보는
주변 강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를 맞았고, 불평등, 불공정의 적폐는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대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바로 이곳은 12살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 대신 공장에 출근했던 빈민 소년 노동자의 옛 어릴 적 일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던 그 소년 노동자의 소망에 따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여러분께 고합니다.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입니다. 공정성은 국가 관계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도 국가는 위기와 기회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 극대화로 국가 융성을 꾀하려면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원칙에 투철해야 합니다. 한미 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에는 축소 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며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는 철회시켜야 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 국방의 길로 가야 합니다. 국가 간 합의의 최소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햇볕 정책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자주 평화 국익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실천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 촉진자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식 뉴딜 성장 정책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제 질서 회복, 임금 인상과 일자리의 확충, 증세와 복지 확대이며,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함께 이루자는 것입니다. 1987년 국민의힘으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은 군부 독재를 해체했던 것처럼,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의 권력, 재벌 체제를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가의 불법과 탈법, 횡포를 엄히 금하고 철저히 단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대 기득권 재벌 체제, 정치를 쥐어 흔드는 법 위에 존재하는 삼성 족벌 재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서
승리해왔고 재벌 기득권과 아무런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 이재명이야말로 재벌 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국가 예산 400조의 7%에 불과한 28조 원을 들여서 29세 이하 0세까지 젊은이와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모든 장애인과 농노민에게 연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입니다.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 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의 토지 배당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토지 배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560만 자영업자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으로 성공한 정책입니다. 방해하는 중앙정부와 싸워가며 시행했는데 이재명이 정부 살림을 맡으면 당장 내년부터 실천 가능합니다.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은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필생의 꿈이었습니다. 강자이든 약자이든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명 같은 그런 행위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은 없습니다. 공정사회를 만들려면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촛불 민심대로 국민 발언, 국민 소환, 국민 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 그리고 기회를 지방에 넘겨 서울과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는 인권 존중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과 암울한 미래 때문에 노인과 청소년들이 자살하지 않는 나라,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나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의료가 보장되는 희망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전략산업이면서도 시장 개방 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된 농업을 보호 육성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작은 권력에 부패한 사람은 큰 권력에는 더 크게 부패합니다. 기득권자이거나 기득권과 결탁한 자는 결코 기득권과 싸울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기득권자와 싸우지 않으면 적폐 정상과 공정사회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신념과 철학이 뚜렷하고 불의 용기와 철의 의지로 할 일을 해가는 이재명, 실적으로 유능한 진보를 증명하고 강남벨트 분당을 설득해서 확장성을 증명한 이재명, 야권 연대를 이루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유일한 정치인 이재명, 삼성, 재벌 등 불의한 기득권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이재명, 그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 전체를 듣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은 따로 업데이트된 전문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혁명의 아침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3부에서는 호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진우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혁명성 높은 정책을 갖고 있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실 테니까 우리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현재 호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민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월간지 이 매거진 군산을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손가락 혁명군입니다. 교수님, 그럼 손가락 혁명군이면 이재명 시장님 쪽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손가락 혁명군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님 팬클럽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저 페이스북에서 이진우의 군밤이라고 이 지역 현안에 관해서 또 페이스북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하고, 이거 같이 방송, 영광입니다, 영광. 전혀 대단한 거 아니고요. 네. 근데 저번에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때 토크 콘서트 진행하셨잖아요. 네네, 광주에서. 네네. 그 정도면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인연이 꽤 깊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 이재명 시장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원래 제가 토크 콘서트 한 거는 사실은 그때 광주에서 우리 손가락 혁명군 이제 출정식 하는 날. 네네. 저도 이제 어떻게 우연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보시고 이제 시장님 쪽에서 한번 이걸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좀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저 그때 진짜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막 어마어마한 인원이 와가지고요. 또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하고 단독으로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한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많이 떨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그래서 다시 보기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현장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어쨌든 제가 시장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 아마 저랑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SNS 통해서 처음에. 네네. 지지율 거의 지지율 조사도 없을 때, 지지율 1%, 2% 이럴 때, 그때 저는, 이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가. 네네. 제가 생각하는 이 평상시 이 논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데. 네네. 그때부터 하여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이 하는 말, 관심 있게 보다가 결국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옳은 일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이진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떤 정치인이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이 될까요? 제가 그날 토크 콘서트에서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자는 이분을 뭐 사이다다, 혹자는 뭐 이분을 뭐 싸움닭이다 뭐 이러지만은 저는 이분을 한마디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희망이요? 그러니까, 예, 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진짜 우리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희망이 그렇죠. 없이, 예, 희망이 없이 우리가 뭐 내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뭐 정치인이나 이렇게 리더 중에서 이렇게 희망을 준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은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런 희망을 우리 서민들한테 많이 줬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은 여기 안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한테 이게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분이 마치 이렇게 선물처럼 기적처럼 이렇게 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써먹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게 희망이 아니라 이제 절망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님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조금 이렇게 미소가 지어진다는 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이번 코너가 우리 이진우 교수님이 진행해 주실 코너가 이재명 성남시장 정책에 대해서 혁명성을 검증하는 코너거든요. 혁명성이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혁명적 변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정책이 있고 그 정책에 대한 혁명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교수님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은 뭐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감히 뭐 우리 시장의 정책을 뭐 판단하거나 검증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 시장님이 몇 가지 이제 그동안 뭐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뭐 우리 시장님 공약 이행률이 성남시장으로서 공약 이행률이 96%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약속을 다 지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정책을 발표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그냥 다른 정치인들이나 툭 던지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건 실제 실현이 될 만한 걸 던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제로 깔고 이제 말씀드리고, 첫째는 이제 재벌 개혁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헷갈리는 게 재벌하고 이제 대기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은 그냥 큰 기업을 얘기하지만 재벌은 사실 그거와는 별도로 그 개인적인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벌 개혁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막 대기업이 없어지나 막 이렇게들 착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물론 뭐 대기업이 뭐 불평등 계약이나 뭐 이런 협력업체랑 뭐 이런 거에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개혁 대상이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벌 체제, 이 체제가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이제 뭐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식한테 뭐 마이크로소프트 물려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물려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외국에서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세수 체제들이 자체가 이제 재벌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 큰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들 다 저지르고요. 그러니까 탈세들도 많이 뭐 공공연히 일어나는데, 이런 탈세들이 이 사회적 간접 부담이 우리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개혁하겠다. 저는 이건 뭐 우리 시장님의 능력이 너무 쉽게 이거는 개혁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공약이 이제 사실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공약인데, 이건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기본소득 관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공짜를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공짜는 아니죠.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돌려받는 건데,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진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중간에 많이 해먹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많은 세금들, 그 많은 세금들 중에서 또 우리가 직접 이제 세무서에 이제 납부하는 세금도 있지만, 사실은 뭐 담배를 사면서 내는 세금, 뭐 기름을 넣으면서 내는 세금,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들이 다 어디로 쓰이고, 또 우리 서민들한테 진짜 코딱지만큼도 이게 안 돌아오는 게, 이게 저는 비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본소득은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님께서 이걸 직접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얘기하는 이 기본소득이 이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 상품권으로 이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물론 받는 사람도 이게 뭔가 이게 재원이 생기니까 좋은 거지만은 이걸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지역 경제가 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권은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은행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요런 예산들이 저는 정말 뭐랄까요, 진짜 실제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 재원 가지고들도 얘기도 많은데, 우리나라 대략 이제 정부 재원이 약 한 400조 정도.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한 28조 원을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여기 이런 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차후에 또 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 기본소득을 전 국민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구상도 있어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국민 기본소득은 일부 사람들에게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차후에는 이제 전 국민한테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요 정책 같은 경우는 정말 획기적이고 혁명성이 있는 정책 아닌가. 이 정책이 제가 특히나 이제 좋아하는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소득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혁명성. 네, 근데 교수님, 교수님이 코딱지만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네. 우리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우리 저기 고급지죠, 코딱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소득 요거 방금 이제 혁명성 있는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 혁명성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검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기본소득 자체가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그다음에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서민 경기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소수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한 스텝의 일환으로서 이런 이 실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뭐 시장님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유럽에서도 이런 게 있죠. 핀란드에서는 한술 줬다가지고 매달 70만 원씩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책을 이제 시범 운영하려고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좀 약간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오히려 너무 과도한 복지를 줘서 저소득하고 단순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유럽에는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기피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본소득을 주게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를 더 뛰어넘는 그런 진짜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우리 그 교수님이 매기시는 혁명성 점수 몇 점이겠습니까? 제 맘대로 그냥 막 줘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1점 저는 1000점이죠, 1000점. 1000점이요? 대중적인 인기도 제 생각에는 한 100점 정도 드리고요. 실현 가능성도 한 100점. 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점수도 100점. 네네. 이것저것 다 해서 한 100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제 마음대로 점수라면서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정책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이룬 보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중간에 세먹는 도둑놈들,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그 도둑놈들을 원천적으로 이제 없애다는 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온 국민의 이제 소득 격차가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네네. 도둑놈이 없으면 돈들이 남으니까 소득 격차가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자체가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항상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학교 나오면은 또 이제 좋은 직장 잡고 그러면 또 그 사람 또 부자가 되고 이런 좀 부가 세습되는 이 사회 구조도 이제는 조금의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에서 기인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네네네.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 너무 기대되죠. 네네. 네네. 교수님 오늘 첫 시간인데 정책 혁명성 검증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고맙습니다. 우리 그 중간중간에 뭐 코딱지, 도둑놈 이런 거 더욱 좋으셨어요. 계속해 주세요, 앞으로.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오늘 사실 전화 통화라서 그렇고요. 다음에는 제가 성남으로 가갖고 네네. 직접 말씀드리면서 제가 더 신랄하게 비판을 좀. 자, 그러면은 말이죠. 이제 오늘 이게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교수님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참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이게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신가요? 저희 네네. 기회가 되면 보이는 팟캐스트 한번 하시죠.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외모에 너무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자, 그럼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가열찬 이 혁명성 검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나오셔야 돼요. 항상 불러주십시오.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원대학교 이진우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본격 혁명성 검증 프로젝트 혁명의 아침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중간에 불편하신 부분이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래도 우리 동지들이 참아주시겠죠? 그리고 정 불편해서 못 들으시겠다 이러시면 안 들으시면 되죠. 강요는 안 하는 걸로.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빡세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 검증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혁명의 아침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혁명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